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의 대표이자 명상 안내자 유정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나이듦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이걸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마음챙김 명상이 왜 우리에게 마음의 운동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거든요. 한 주 동안 좀 연습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나는 지금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괜찮습니다. 자,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 마음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듣고 이거는 그래, 이런 좋은 지식이야가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동법을 들었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운동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나이 들어갈 때 가장 좀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신체적으로는 가장 내가 나이 들어감을 느끼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모양이 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걸 수 있지만, 사실 나이 들어감에 대해 되게 절감하는 순간이요, 저는 우리 몸에 예기치 않은 통증이 생길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삐끗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뭔가 이거 척추에 문제 생긴 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해가지고는 며칠을 좀 아파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심각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결과를 딱 들으러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엑스레이 결과를 보시더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 공간이 지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퇴행성입니다.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집니다. 자,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거를 제가 절감하는 순간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병원에 갈 때 우리의 마음엔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절감하게 되는 게 있어요. 노화는 치료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노화는 우리 삶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의 어딘가가 점점 통증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노화라는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해볼 이 명상과 이 노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런 몸의 통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챙김 명상으로 슬기롭게 볼 수 있느냐, 관계 맺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통증과 고통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은요, 신체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건요, 이 통증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런 공식을 말합니다. 고통은 통증 곱하기 저항이다. 그래서 고통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 통증에 얼마나 저항하느냐, 즉 통증 자체보다 이 통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저항과 반응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이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의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증 자체는 단순한 신체적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 지금 이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나한테 이런 통증이 온 거야? 이 통증은 안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영원히 계속되고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나 이것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더해지면 여러분들의 경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무릎의 감각, 통증이라는 감각 때문에 이 경험하는 거는, 이 고통은 사실 몇 배로 증폭되게 됩니다. 1979년에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그 존 카바친 박사님이 만든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MBSR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그래서 MBSR이고요. 이 의미는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이유 자체가 통증과 고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마음 챙김 명상으로 이걸 다루기 위해 만드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암 환자들, 특히 이 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만성 통증이나 혹은 이 암에 대한 후속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어떤 상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MBSR의 핵심 이론은 바로 이 스트레스, 통증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통증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 반응, 예를 들어 이 저항,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혹은 회피, 안 느끼고 싶어 아예, 혹은 집착, 어떤 분들은 통증이 내 몸에 어떤 통증이라는 감각도요, 여기 집착하세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통증이라는 감각 자체와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 이 우리의 해석을 분리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에 참가한다고 우리 상상해 볼게요. 이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실험 연구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느 정도 동안 어떤 고통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신체적 통증을 드릴 건데, 언제 여러분들이 통증이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따끔한 전기 자극이든 아니면 뭐 쿡 찌르는 느낌이든 살짝 위험하진 않겠죠. 이거 실험이니까.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려만 드리고 여러분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장치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장치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언제 통증을 받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마음 챙김 명상을 오래 했던 사람들, 명상을 오래 했던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뇌에서 통증 자체를 느끼는 그런 뇌의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고통을 딱 줬을 때, 아픈 감각, 그 고통을 딱 줬을 때, 그때만 아프다라고 느끼는 뇌의 그 부위가 활성화됐어요. 명상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전이나 그 전에, 통증을 주기 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아픈 감각을 느끼면 그때 활성화되고, 그 감각이 사라지면 다시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활성화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면, 여러분, 명상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아직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통증을 주기 전에, 언제 올지 모를 때, 그때부터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고요. 불쾌감의 정도도요, 통증을 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불쾌감을 느꼈는가, 그것도요, 명상을 했던 사람들보다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어요. 자, 이 결과가 주는 되게 재미있는 교훈은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몸에 슈퍼파워가 있어서 통증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통증만큼만 고통스러워요. 이거 아프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이 아픈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은 지금은 괜찮네. 그쵸?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통증이 오기 전부터 아파해요. 언제 올까? 아플 것 같아. 너무 싫어. 또 재밌는 건 통증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 통증이 왜 있었던 거야? 너무 짜증나. 뇌가 계속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죠. 자, 통증 자체를 감지하는 뇌 영역, 이 부분의 활성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통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 이 부위가 사실 전대상 피질과 섬엽인데요. 이 부분의 활성화는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 자체는 여전히 인식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적 반응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고 나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신경 쓰는 일을 하거나 뭘 잘못 먹으면 저는 위경련이 자주 생기는 편이었는데요. 여러분, 위경련이라는 게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증상인지 아시죠? 이게 위가 남이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누가 손으로 내 안에서 내 위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데, 위경련의 가장 고약한 점은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좀 괜찮아졌네? 했는데 바로 숨을 못 쉴 만큼 너무 아픈 그런 고통이 또 바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좀 다 나았나 했는데 또 오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옛날에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저는 위경련을 한번 겪게 되면 계속 하루 종일 내가 위경련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나서는 위경련의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어요. 통증을 보게 됐을 때 위경련의 통증은 이렇게 옵니다. 분명히 통증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아플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내 위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럼 이 통증이 클라이막스를 갑니다.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쉴 것 같이 아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또 신기한 게 그 고통이 갑자기 확 사라져요. 그래서 위경련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한 번의 순간은 아주 짧고, 내가 위경련이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길구나. 그리고 그 고통은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나는 그 전에, 명상을 하기 전에는 이 고통이 계속 유지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통증을 그저 하나의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통증이라는 것이 계속 일정한 강도로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감각도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감각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챙김 명상 스승 중에 그 조셉 골드스타인이라는 미국에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 IMS를 만드신 분 중에 하나이신 그런 유명한 명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조셉 골드스타인 님이 어느 날 이제 그 강연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꽤 지긋하게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평생 동안 명상을 수행하셨고 명상을 알리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본인이 사실 걷는 걸 좋아하고 하이킹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걷다가 무릎을 살짝 삐셨대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무릎의 통증이 신경이 쓰이시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본인이 평생 명상을 하셨고, 네, 그리고 명상을 알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나 통증이 있을 때 알아차려라, 그대로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시니까 본인의 이 무릎의 통증도 그냥 알아차리고 계속 이거를 그 명상의 주제로 삼고 계속 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불편함, 이 통증에 대한 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보셨대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 무릎의 통증이, 나한테 계속 이게 불편할까?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우리가 또 명상을 할 때, 특히 이 고통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할 때,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셉 골드스타인 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네, 통증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도 그 뒤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면 이 통증이 사라질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 이 통증이 없어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런데 조셉 골드스타인 님이 본인의 무릎 통증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느끼신 건 뭐였냐면요. 마음에 미묘하게 떠오르는, 내가 명상을 하면 이게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기대조차도 내려놓아야, 네, 이게 진정한 알아차림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에서 말하는 이 알아차림이란 그저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받아들임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라 조셉 골드스타인 님이나 또 저의 명상 스승이시기도 한 잭 콘필드 님은 이것을 loving awareness, 사랑으로 알아차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셉 골드스타인 님이 이제 느끼신 건 이 통증이 왔을 때, 아, 이걸 알아차리면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조차 내려놓고 그냥 통증이구나. 네, 그리고 내 몸이 정말 늙어가고 있구나. 이건 인간으로서 아주 당연한 것이구나. 약간의 슬픔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쵸? 내가 내 몸이 늙어가는 걸 볼 때는 슬프잖아요. 근데 그건 나만의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하는 공통의 슬픔입니다. 그 슬픔조차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면 내 몸과 내 마음에 대한 연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고통에 대한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고통을, 몸의 통증이나 내 마음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명상을 몸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의 몸을 스캔하는 바디 스캔 명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훈련은 몸의 각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이 부위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이 명상, 이 바디 스캔이 도움이 되는 건 우리의 몸의 감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뇌의 그 부위를 자극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감각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자, 바디 스캔 명상을 하실 때는요, 사실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곳이 편안한 집이시라면 누워서 네,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허리를 세우고, 그쵸? 이렇게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디 스캔을 할 때만큼은 저는 허리를 어딘가에 기대셔도 되는데, 그때도 가능하면 자세를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잘못 기대면 오히려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척추 한 곳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바르게 하지만 좀 편안하게 기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눈을 감거나 혹은 눈 아래, 눈을 지그시 아래로 좀 내려서 내 몸의 감각을 느끼는 내 주의를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앉아있는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엉덩이에 와닿는 의자의 감촉이나 바닥의 감촉, 만약 누워 계시다면 땅과 닿아 있는 내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몸의 이 통증에 대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 몸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훈련은 바디 스캔 혹은 뭐 몸 스캔, 이 몸의 감각 느끼기 명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으셨거나 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바디 스캔 명상을 좀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우리가 스캔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각 부위에 이 감각을 느끼는 훈련이거든요. 그럼 우리 오늘은 조금 더 그 감각을 우리 몸의 통증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워 계시다면 바른 자세로 누워주세요. 앉아 계신다면 어딘가에 기대셔도 괜찮은데 이번 명상에서는 가능하면 허리를 세우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바르게 앉아봅니다. 기대셨다 하더라도 바른 느낌으로 앉아보세요. 네, 내가 기댈 때 우리가 잘못 기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기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몸을 좀 편안하기 위해서 기대는데 몸에 어떤 척추가 틀어진 자세를 취한다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때 잠시 편해도 몸은 더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바르게 지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댔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몸 안에서 몸 안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스캔을 하듯 이렇게 내 주위를 보내봅니다. 혹시 몸 안의 어떤 부위에서 통증이나 간지러움이나 혹은 불편한 어떤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 부위로 내 주의를 더 보내봅니다. 우리가 원래 보통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때 하는 행동은 첫 번째, 그것이 통증일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싶어 회피합니다. 간지러움이나 어떤 불편한 감각이라면 아주 그 즉시 반응합니다. 그쵸? 손이 나가서 긁거나 몸을 움직입니다. 자, 지금은 그런 감각이 느껴졌을 때 몸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3호흡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3호흡 정도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 통증이나 간지러움이나 그 불편한 감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감각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무릎이 아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어떤 감각인가요? 어떤 분들은 열감이 느껴집니다. 약간 따뜻하거나 뜨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통증에서 찌릿찌릿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또 어떨 때는 안에서 누군가 쿡쿡 찌른 듯한 그런 감각이 느껴집니다. 또 어떨 때는 둔탁하게 누군가 밖에서 때린 듯한 감각이 느껴지기도 해요. 자, 여러분. 통증, 아파가 아니라 그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간지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간지러움은요, 마치 옷 안에 그런 솔기 같은 게 나와서요, 까칠까칠 이렇게 간지러운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마치 벌레가 기어가듯 슬금슬금 간지러운 감각도 있습니다. 어떤 간지러움은 찌릿찌릿, 어떤 간지러움은 마치 깃털이 내 몸을 스치듯 간지러운 것도 있어요. 이 간지러운 감각도 그냥 간지러워가 아니라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몸 안에서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그저 아파, 좋아,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것이 쿡쿡 찌르는 감각인지 혹은 찌릿찌릿한 감각인지 차가운 감각인지 둔탁한 감각인지 뜨거운 감각인지를 그저 알아차려 보세요. 자, 이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느끼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그 감각의 강도를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어떤 아픔은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가 위경련의 예를 앞서서 들었는데요. 위경련이란 감각은 왔다가 클라이막스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감각, 예를 들어 무릎에서 느껴지는 이 시큰시큰한 감각이라는 건 계속 이 감각이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감각 속에서 감각을 느끼면 계속 머무르는 것 같은 감각도 사실 조금 더 강했다가 다시 약해졌다, 강해졌다가 이렇게 계속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명상 중에 했던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험은요, 간지러움의 경험입니다. 간혹 간지러움은 한쪽에서 일어나요. 여기가 간지러워. 예를 들어, 난 지금 왼쪽 허벅지가 굉장히 간지러워. 3호흡 정도 그 간지러움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왼쪽 허벅지의 간지러움은 사라지고 목 뒤가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어떠한 감각인지, 감각의 강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감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혀오는 그런 어떤 만성적 통증을 알아차리고 계신다면 조셉 골드스타인님의 가르침처럼 내가 알아차리면 이 통증이 사라질 거야 라는 기대조차도 내려놓고 그저 그래, 이게 내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이구나. 통증이란 이런 감각이구나. 열린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 통증조차도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통증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간혹 우리는 통증을 느끼면 바로 즉시 이 통증에 대한 혐오감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싫어요. 느끼기 싫다는 거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통증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이 통증이라는 감각이 그냥 아파가 아니라 쿡쿡 쑤신다, 찌릿찌릿하다,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다른 감각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셨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증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아주 미묘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저항을 알아차리셨다면, 네, 그것도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증을 좀 더 자비롭게, 친절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 통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에게 이 부위를 더 조심해서 다루어줘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조금 더 이 통증을 바라보는 그 눈 자체, 관점 자체가 바뀌시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영화의 주인공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 우리의 뇌과학 연구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고통이나 통증, 두려움을 느끼는 분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생쥐를 가지고 실험한 게 있습니다. 이 부위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쥐들이 갑자기 고양이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구덩이를, 그냥 불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막 손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증을 못 느끼면요. 죽습니다. 그럼 통증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요? 네.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어느 부위가 아프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내 몸의 그 부위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위를 좀 더 아껴주세요. 지금 당신의 몸의 이 부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요. 자, 무릎의 고통, 허리가 아프다. 혹은 몸의 어딘가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부위를 조금 더 아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이 통증에도 이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보호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마음도 있지만 행동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고통받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고통에서 그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과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비의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 나의 통증에 보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자기자비가 됩니다. 자, 이 자기자비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첫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 삶에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음으로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지금 내 몸의 통증이나 내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고통을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마음과 다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일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것을 감싸 안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우리 일상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3초에 있는 그대로 내 몸의 통증과 감각을 알아차리기를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이런 통증이 느껴지구나 할 때 지레짐작해서 통증이 계속 느껴질 거야? 왜 나한테 이런 통증이 올까라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 3초 동안 있는 그대로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3초 동안 이 통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것은 사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초가 지난 다음에 그 고통이, 그 통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느껴보는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몸을 가지고 자기자비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훈련은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사실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할 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따로 동떨어져서 저 사람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와 같군요.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통증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군요. 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통증이나 고통을 조금은 더 가볍게 하는 마음의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노년기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 수면, 밤에 자는 것,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고통, 통증에 자비를 보내주시는 한 주가 되시길 빌겠습니다.